안녕하십니까. 저 OTB 크리에이티브의 최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강연 다 많이 들으셔가지고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말주변이 있지는 않아서 재미는 없으실 텐데 조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소셜벤처 얘기예요. 계속 들으셨던 것처럼. 근데 저는 사실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들이 약간 오글거려요. 이따 말씀드렸지만 저는 소셜벤처 혹은 사회적 기업이란 걸 알고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뭐 엄청 사명감을 갖고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창업을 하기에는 공부를 더럽게 못했어요. 사실 지금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어색하고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사회 문제라는 것들이 저한테 와닿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25세 시작해서 지금 10년 정도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서야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게 진짜 세상에 도움이 되나? 이게 바뀌나?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돈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의미 있을까? 이거를 내가 내 동생들이나 만약 자식 후계 그 뒤에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너도 할래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고민이 많아서 아마 지금 듣는 분들이랑 저도 같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으로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경험과 기회의 사각지대를 위한 일자리란 말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저런 문장 쓰는 것도 어려워하고 속된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지금도 좀 표준어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아는 사각지대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요. 기회 한번 놓쳤고요. 그냥 친구 좋았고 흔한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가도를 가지 않은 자들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막 그럴싸하게 설명하자니 그거는 저도 앞에 나오시는 분들과 뒤에 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니까 그분들께 듣는 게 좋고 저는 그냥 정말 이렇게 일상이고 평범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은 OTB 크리에이티브죠. 전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요. 사실 처음에 창업할 때 망할까봐 그냥 지었는데 아직까지 망하지 않아서 저희 이름을 쓰고 있고 공동 창업을 했던 분들을 되게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법인명은 안 바꾸고 있어요. 네, 저희는 일자리랑 일문화를 기획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희 부모님도 못 알아들어요. 일자리를 기획하는 건 뭐고 일문화를 기획하는 건 뭐냐. 그래서 하는 일로 설명을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혹시 화살표 모양 광고판 큰 거 막 사람들이 돌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제가 제일 처음 했었어요. 그걸로 대학교 때 창업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행사 기획이나 운영들을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력 아웃소싱이라고 흔히 말하는 인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때쯤부터 슬슬 궁금하죠. 뭐 하는 회사지? 너무 잡다한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인력을 파견하기도 해요. 저희 회사에 있는 친구들을 다른 회사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자리들을 운영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홍대에 MB 클럽 앞에 스터디 카페도 하고 있어요. 지하에 명월관이라는 카페가 있어서요. 금요일이면은 손님들이 공부하다 이래요. 그리고 그 카페가 있고 주방과 다른 시설을 활용해서 F&B 사업, 케이터링도 많이 하고 이제 좀 중장기 식음료 납품, 그 매장 공간 운영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그냥 돈 되는 거 다 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되는 거 다 했는데 모든 돈 되는 걸 다 한 건 아니고요. 기준을 갖고 하기는 했어요. 그 기준이 저는 저희 미션이었던 일자리 일문화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가. 저희 회사 구성원들이 혹은 지금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이 경쟁에서 스펙 싸움이 필요하지도 않은 영역인가. 그리고 그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키울 수 있는 영역인가로 채점을 매기고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은 사업 영역에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나눠보면 행사 기획이나 인력 운영이나 파견 등은요, 외부의 일자리들을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단기지만 어떤 축제 현장도 저희 게 아닌 누군가의 행사 현장을 운영을 하는 거고, 인력들을 파견하는 저희가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같은 곳에 그 지금 한 그래도 70곳 정도에는 친구들을 내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도 해드리고 단기적인 일들도 맡아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 회사 식구였는데 외부에 갔을 때는 미스매치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접 케어할 수 있는 내부적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OTB라는 회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OTB만의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실 때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요. 그 인력 아웃소싱이나 프로젝트, 행사 같은 것도 프로젝트겠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요, 사회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모아요. 단기나 중기 일자리들 때문에 많이들 오시죠. 쉽게 알바몬 같은 말이 되죠.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도 또 재전공이긴 한데 보육시설이나 전범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변에 흔히 있는 취업을 못한다고 하지만 안 하고 있는 청년들도 다 저희 회사에 있는 일자리들, 즉 생계인 돈을 위해서 다 모이죠.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설득합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좋다, 자유로워 보인다. 근데 조금 슬슬 걱정될 걸, 조금 더 나은 거 해볼래? 찾아볼래? 라는 제안들을 해서 저희 회사에 관계가 맺어지고 회사의 문화에 젖은 친구들은 중단기 일자리에 적용을 시켜요. 아까 저희가 자체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많이 필요한 이유는 그 친구들을 기다려봐, 아는 곳에 소개시켜 줄 게가 아니라 제가 직접 고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옆에 오래 있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결국 마지막에 정규직으로 최종적으로 바뀌죠. OTB의 직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다 참여를 하고 자기의 장점에 맞게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의 가장 오래된 직원은 10년 됐고, 가장 어릴 때 회사에 처음 들어오는 직원은 중3이에요. 중3인 친구가 지금 25이 됐고요. 그 친구는 이번에 정규직이 됐어요. 이 앞에 있는 친구예요. 저희 회사에 있는 친구들은 다 사실 제가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시지 못했어요. 제가 일을 잘할 줄 알아야 오신 분들에게 적절한 대우랑 업무 지시를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사업 5년 차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 입장이지,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은 배우러 오지 가르쳐주러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회사 식구들이랑 하나씩 배워서 하자라고 해왔고, 지금 그러다 보니 이런 날이 온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것도 무조건 청소년 대상으로만 가요. 조금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던 친구들한테만 가고요. 태어나서 지금 성인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 스스로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강연이 나중에 그런 친구들에게 간다라는 취지를 설명을 듣고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이제 대략 아실 거예요. 다행히 먹고 살고요. 다행히 먹고 살 만큼 주고 있어요. 무섭긴 하죠, 당연히. 근데 제가 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비즈니스적으로 그 얘기보다는 지금 왜 했을까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왜를 더 집중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저예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꺼낼 거. 제가 어릴 때예요. 나름 귀여웠어요, 그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아니요, 조금 더 보고. 저 때는 대부분 귀엽죠.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요만할 땐 귀여워요. 다 귀여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요. 이때는 정말 왜 저희가 평등과 공평이라 썼냐면, 저 때는 쉽게 가난해도 가난한 줄 몰라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요, 유아기 땐 자기가 장애인 줄 몰라요. 세상에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 저 때만큼은 우리가 다 평등하고 공평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예요. 못 찾겠어요. 저도 많이 변해서. 어쨌든 사진 3장이 다 하나씩 있는데 저는 감성파리 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가난하고 힘든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동생들이랑 그러지 않아요. 저 먹고 살만 했어요.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고 물론 어릴 때는 가난했지만 조금 더 크면서 저는 그래도 제가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용돈을 벌었던 정도? 서민과 중산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고요. 공부를 너무 싫어했고요. 선생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했고 아버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멀리 이사를 갑니다. 저희가 같은 서울이긴 한데 저희한테는 되게 멀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다니게 되는데 그때 정신 차렸으면 될 걸 후회를 지금도 하지만 아버지가 실수하셨어요. 저는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어릴 적 동네가 있는 동네로 아침에 일어나면 버스를 타고요. 1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되게 웃기죠. 친구들은 학교 가요. 지들은. 그럼 뭐 옛날 살던 동네에서 혼자 기다리다가 걔네 학교 끝나면 바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는 그 동네 학교 다니니까 제가 거기가 있으면 바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놀고 집에 막차 타고 가거나 끊기면 친구들 자고 당연히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한 게 아니라 측정 불가의 청소년이었죠. 그리고 친구들이 보이니까 당연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보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좀 최대한 좋게 말해서 되게 활기차게 살았어요. 네. 그래도 남을 크게 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텐 기대라는 게 없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더욱 무서운 건 저 스스로도 기대를 하지 않게 돼요.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 때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서울시에 있는 임시보호센터죠. 쉼터라고 하는 곳은 한 20군데 넘게 다 돌아다녀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냥 일을 하면서도 그게 외로워서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사이가 되게 외로웠어요. 저한테는 항상 피해의식에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일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뒤에 돌아보면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막 흉악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교 폭력의 피의자 친구들 막 집이 막 찢어져 가난해서 막 모래 퍼먹었다는 이런 친구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수능만 봐도 3등급이요. 50% 아니잖아요. 그죠? 한참 위죠. 근데 우린 3등급도 막 박수 치진 않아요. 그럼 나머지 하위 70% 친구들은 다 뭐 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환경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한 살이는 제 사업하면서 만난 거지만 친구들은 어릴 때 저처럼 살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냐? 고1밖에 안 된대 임마 라고 말을 하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가스비 내야 되세요. 전기세 내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은 거를 그때쯤 돼서야 고마워하고 진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20살이 되면 효도를 해야 된다는 이상한 최면을 걸리지만 진짜 효도해야 된다라든지 진짜 감사는 좀 나중에 다 다르게 느끼듯이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창업을 한 이유는요. 할 게 없어서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대학은 갔어요. 멀리 있죠. 제가 갔던 학교 멀리 있었겠죠. 지하철 없고. 근데 다녔는데 4학년 때까지 똑같은 삶을 그냥 지냈어요. 똑같이 저도 무기력한 청년이었고요. 근데 4학년이 됐을 때 주변 친구들이 바빠요. 물어봤더니 토익을 해야 된대요. 그걸 처음 듣고 충격이었어요. 토익이 뭔지 모르는 저한테 충격을 받았고요. 취업이란 걸 해야 되고 자소서. 저 자소서를 외면하다가 나중에 검색해서 알았잖아요. 자기소개서.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4학년 2학기 9월 말 거의 한계까지 간 거죠. 이게 사회로 내동적인 치게. 그때 봤는데 운전면허증 말고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력서도 없고.